원하는 꿈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치열한 생각의 나눔에서, 열정이 넘치는 일상 속에서, 도전하는 용기에서, 낭만을 즐기는 여유에서, 끊임없이 진리를 탐구하는 끈기에서, 학문을 향한 꺼지지 않는 열심에서 너와 나 우리는 꿈을 이뤄갑니다. 그렇다면 꿈을 이뤄주는 인하대학교 대학 입학 전형이 궁금하시죠? 먼저 2024학년 인하대학교 전형별 주요 사항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인하 차민재 전형이 폐지되며 인하 미래인재 전형 인원이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또 평가 요소별 비율이 변경되었고 진로 탐구 역량 비율이 50%로 설계되었습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은 전년도에 비해 인원이 대폭 확대되었고 인문계열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2함 6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은 논술고사의 실질 영향력이 확대되었고 정시 모집에서는 영어 영역 자체 등급별 환산 점수가 변화하여 영어의 영향력이 감소되었습니다. 설명에 앞서 작년에는 자유전공학부가 신설되었고 올해는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가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자유전공학부의 경우엔 정시로만 선발, 수능 일반 전형으로 계열 구분 없이 70명을 모집하는데요.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는 계열 구분 없이 자유롭게 희망하는 학과 선택이 가능합니다.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는 40명 학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중 수시는 27명, 정시는 13명을 선발하네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대학 입학 전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학교 생활을 성실히 했던 수험생에게 기회가 될 수시 모집은 2,595명. 반면에 수능에 매진한 수험생은 정시로 1,229명을 선발할 예정이어서 총 3,824명을 모집합니다. 그 중에서도 인하대 차별화된 수시 전형, 인하 미래인재 전형은 무려 973명을 선발, 1단계 서류 종합평가 100%로 모집 인원의 3.5배수 내외의 인원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2단계로 면접을 보게 되는데 이때 1단계 성적 70%, 면접 30% 비율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인하미래인재 전형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할까요?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종합평가는 기초학업 역량 30%, 진로탐구 역량 50%, 공동체 역량 2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류평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실 텐데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그렇게 서류 종합평가를 잘 준비해 통과가 되면 다음은 2단계 면접평가를 준비해야겠죠? 면접평가는 제출 서류인 학교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평가합니다. 평가는 기초학업 역량, 진로탐구 역량, 의사소통 역량을 평가하며 각 요소별 비율은 모두 같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경우에 2명의 면접관, 의예과는 3명의 면접관이 개별 블라인드 면접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제가 앞서 인하미래인재 전형만 이야기했지만 그 외에도 고른기회 전형, 평생학습자 전형 등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종합평가 100%로 선발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되지 않아요. 참고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살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학생부 교과전형. 교과전형은 올해 큰 변화가 있는 전형인데요. 왜냐하면 전년도에 비해 모집 인원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약 200명가량 증가해 604명을 모집합니다. 여기엔 수능 최저가 적용되니 이 점 꼭 참고하시고요. 또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자연계열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과탐 한 과목 중 2개 합 5 이내이고 인문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 중 2개 합 6 이내로 전년도에 비해 완화됐습니다. 의예과는 국어, 수학, 영어, 과탐 2과목 평균 중 3개 영역 각 1등급 이내여야 하고요. 수능 응시 과목의 경우 계열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겠죠? 보시는 것과 같이 국어는 공통적으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택 1, 수학의 경우 인문계열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 1이지만 자연계열은 미적분, 기하 중 택해야 하는 모집 단위가 있고 확률과 통계는 선택이 가능한 모집 단위가 있습니다. 탐구 과목의 경우 인문계열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택 2이나 자연계열은 과학 한 과목 이상 포함하여 택 2, 의예과는 과학 탐구 중 2과목을 응시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교과 전형의 세부 사항은 수시 모집 요강을 참고해 주세요. 이제 입시 결과를 살펴보면 22학년도부터 모두 약 50% 정도의 지원자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였는데 올해는 인문계열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되었으니 조금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죠? 또한 23학년도에는 충원률을 고려한 실경쟁률이 2.32대 1로 거의 2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이기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라 예상해요. 그 다음으론 논술 우수자 전형입니다. 논술 성적 70%, 교과 30%로 총 459명을 선발. 의예과 제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논술고사의 결과가 매우 중요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만큼 전년도 약 4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나 그래도 결시율을 계산한 실질 경쟁률은 20.9대 1이니 논술 우수자 전형 도전해볼 만하겠죠? 특히 수능 이후 12월에 고사가 진행되다 보니 의예과 경우 74.3%의 높은 결시율이 나오니 참고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올해 논술 시험의 영향력이 더 커진 거 아시죠? 3등급과 6등급이 교과 점수는 이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 점수가 논술 시험에서는 0.4점 차이에 불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논술 시험을 잘 보면 합격률도 그만큼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출제 범위 꼭 알아보고 오셔야겠죠? 자연계열은 수리논술로 수학, 수학 1, 2, 미적분까지 출제되고 인문계열은 언어논술로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함께 출제되는데요. 올해는 출제 유형이 일부 변경되기 때문에 꼭 논술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길 추천합니다. 관련 문제는 인하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하고 있어요. 아울러 해설 영상이나 가이드북도 참고하면 더 좋겠죠? 지금까지 수시 모집에 관한 정보였다면 지금부터 정시 모집에 관해 알려드릴게요. 먼저 정시 모집에서는 수능 성적 100%로 1063명을 모집합니다. 인하대에서는 가, 나, 다군의 모집 단위를 고루 분배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 선택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는데요. 계열별 수능 점수 반영 방법은 인문계열은 국어, 수학 표준 점수를, 영어는 등급별 환산 점수를, 탐구는 사회과학 구분 없이 선택한 과목의 자체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 한국사는 5%가 반영됩니다. 다음으로 자연계열은 국어 표준 점수를, 수학은 기본적으로 미적분과 기하 중 선택 과목의 표준 점수를 반영해요. 다만 확률과 통계가 선택이 가능한 모집 단위가 있고 해당 모집 단위에선 기하, 미적분 응시자에게 표준 점수의 5%의 가산점을 부여해 줍니다. 영어는 등급별 환산 점수, 탐구는 과학탐구 중 선택한 두 과목의 자체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 한국사는 동일하게 5% 반영입니다. 계열별 수능 점수 반영 비율은 화면에 나온 것과 같습니다. 다만 눈여겨보면 좋을 것이 인문계열은 국어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자연계열은 수학이 높은 비율이다 정도입니다. 영어 영역별 자체 등급별 환산 점수는 지원자 중 주로 1등급부터 2, 3, 4등급 학생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편차가 낮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도 체크합시다. 이렇게 다양한 전형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인하대학교 입학처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입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별 입학상담을 원하는 지원자는 사전 예약을 통해 입학상담도 받아볼 수 있고요. 인하대 공식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인하대학교의 다양한 소식을 만나볼 수 있어요. 너와 나 우리의 꿈을 이루는 그곳, 인하대학교에서 만나요.